그런데 정부가 상속세를 개편하겠다고 해서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법을 바꾸는 것인 만큼 국회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세금 전문 김경기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속세 개편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 정부가 드디어 구체적인 안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근데 왜 개편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이 상속세가 부자가 아닌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 됐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꾸준히 올랐는데 세율 등 세금 체계는 죄송합니다. 1950년 도입된 이후 그대로인 게 이유죠. 실제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2023년 2만 죄송합니다. 실제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2023년 2만 명 정도로 23년 만에 무려 14배 넘게 급증을 했고요. 네. 상속세 수도 같은 기간 5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고정수 기자가 잠깐 언급해드리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다른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녀 셋이 15억 아파트를 같은 지분으로 물려받는 경우 지금은 2억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예, 자녀 한 명당 5억 원씩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30억 상속 재산을 배우자와 두 자녀가 10억 원씩 상속을 받을 때도 상속세가 4억 4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 재산이 20억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아예 없고요. 20억 이상이어도 공제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초부자 감세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많을수록 감소폭이 커지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도 바뀐다면서요? 네, 현행 상속세, 그러니까 이 유산세 체계라고 하는데 이 유산세 체계에서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이 유산취득세는 이 취득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상속세가 일단 계산이 되고 이를 나눠서 내는 구조라면 네. 28년부터는 각자 계산한 자신의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좀 더 공평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여야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이번 개편안에는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네, 일단 배우자는 10억 원까지만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그런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개정안과는 별개로 먼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부안에서 배우자 상속세만 폐지가 되면 자녀 한 명당 5억 원씩 물려주고 나머지를 배우자에게 상속하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예.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조정이나 기업 승계 이런 쪽에는 얘기가 없습니다. 네, 이 50% 최저주주 할증 시에는 60%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도 가장 높은 이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애초 최고 세율을 4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을 했었는데 네.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는 점이 부담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가업 상속 공제 그 요건도 완화되지 않았는데요. 그러게요.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최고 세율 인하나 최대 주주 할증 폐지,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최고 세율을 40%가 아니라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그런 중견기업계의 요구도 있어서 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 개편안이 통과될까요? 네, 일단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 통과가 필수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정부안이 아까 살짝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약간 사실상의 상속세 감소다 이런 부분으로 읽힐 수도 있어서 야당이 과연 어디까지 받아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달린 문제네요. 예. 지금까지 김경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